이 장 데이터베이스 설계 중에 1차, 2차 그리고 3차 정규형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일단 정교화의 정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상현상과 이상현상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상현상을 해결하는 정교화를 이제 이번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화는 1차, 2차, 3차 정규형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뒤에 이제 3차 정규형 이후에도 정규화 어떤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3차까지 다룰 예정이고요. 1차, 2차, 3차는 이제 계층적으로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2차는 1차를 당연히 만족시켜야 되고요. 3차는 또 2차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의 이런 단계별로 그 특징과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이상현상을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의 목표는 1차, 2차, 그리고 3차 정규형을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 정규와 계층에 따라서 3차 정규형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익히는 것입니다. 정교화라는 것은 테이블 안에 어떤 속성들 간의 종속 관계를 고려해서 그 테이블을 분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종속 관계를 제거해서 이상 현상을 방지하는 어떤 체계적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 이상 현상을 제거한 상태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정규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규형에는 1차부터 3차까지가 있고요. 물론 그 이후의 정규형도 또 있습니다. 정규형은 그래서 1단계부터 아래 단계 정규형을 포함하여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3차형 정규형을 테이블들이 3차형 정규형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정규형이 계층화되어 있어 3차 정규형은 당연히 1, 2차 정규형을 만족시킵니다. 당연히 2차 정규형은 1차 정규형을 만족시키고요. 그러면 1차 정규형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 정규형이라는 것은 한 행의 한 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 어토믹 셀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단위 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값이 분리될 수 없는 원자 값을 가진다. 그거를 의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의미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원자 값을 갖고 있어야지 그것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여러 개를 하나의 쉘 안에 넣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보시면요. 아래 테이블에 보면 여기 이제 1차 정규형을 만족시키지 못한 형태인데요. 거기에 보면 LID, SID가 있고 S네임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킴하고 최라는 그러한 두 사람의 이름이 컴마를 찍어서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쉘 안에 이렇게 값을 두 개를 분리할 수 있죠. 킴이라는 사람, 최라는 사람이 분리될 수 있는데 이런 원자값 두 개를 같이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기본적인 어떤 1차 정규형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되고요. 이 경우에는 킴하고 최라는 값을 분리해서 두 개 이제 레코드, 행으로 만들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정규형은 이것처럼 하나의 쉘 안에 어토믹 값이 아닌 어토믹 값을 여러 개 집어넣었을 경우에 그걸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쉘 안에 어토믹 값들이 들어있을 경우 그것을 만족시킬 경우에 우리가 1차 정규형을 만족시킨다 그렇게 봅니다. 다음 2차 정규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정규형은 아까 계층적으로 정규형들이 정의가 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1차 정규형을 이제 만족하죠. 그래서 1차 정규형을 만족하는 테이블 중에 부분 종속 관계를 제거한 그런 부분 종속 관계가 없는 그러한 테이블을 우리가 2차 정규형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종속 관계는 사실 앞에 우리가 이상현상과 종속관계를 설명할 때 썼던 예가 바로 부분 종속관계를 가지고 있는 예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앞에서 보았던 그림이 있는데요. N1 student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N1 student 테이블에 보면
부분 종속 관계라는 게 어떤 거냐면 LID랑 SID가 복합키로서 이제 어떤 그레이드라는 속성을 종속시키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분, 그 복합키 일부분 SID가 다른 속성을 종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SID는 S네임을 종속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부분 종속 관계가 이제 바로 요 SID가 S네임을 종속시키는 그러한 관계가 부분 종속 관계죠. 그래서 요 부분 종속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정경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면, 요거를 어떻게든 해결하면 우리가 2차 정경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2차 정경을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 종속 관계를 없애야 되는데, 이 부분 종속 관계를 없애는 방법은 테이블을 분리하는 겁니다. 종속 관계와 종속 관계에 따라서 테이블을 이제 분리하는데, 거기 보시면 어떻게 분리하냐면 SID, LID 그레이드로 그런 속성을 가진 테이블로 분리하고요. 또 하나는 SID와 S네임을 가진 테이블로 분리합니다. 즉 부분 종속 관계에 있는 그 속성 두 개를 끄집어내서, 속성을 끄집어내서 새로운 테이블로 분리를 시키는 것이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분리된 테이블은 이제 2차 정경을 만족하죠. 부분 종속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입력, 변경, 삭제 이상 현상을 해결하게 됩니다. 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LID, SID 그레이드라는 테이블, 그런 속성을 가진 테이블 하나, 그 다음에 SID랑 S네임을 가진 속성을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입력 그 이상 현상이 생기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학생이 아직 수업을 안 들었는데, 편입을 하거나 해서 수업을 안 들었는데 그 학생 자료가 이제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인정을 못하는 게 입력 이상 현상이었는데, 이제는 SID, S네임 테이블이 분리됐기 때문에 이 학생이 등록을 안 했지만, 수업을 아직 듣진 않지만 학생으로서 편입이 되는 순간 뭐 1번 김 학생 이런 식으로 SID, S네임 그 테이블에 이제 입력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이 학생이 수업을 듣게 되면 그때 요 SID랑 그다음에 수업 LID를 합치고 해서 수업을 듣게 되고 그 그레이드를 거기다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이상 현상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이제 3차 정규형으로 살펴보겠는데요. 3차 정규형은 당연히 2차 정규형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정규형에서 2차 정규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 종속 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정규형이면서 이행적 종속 관계가 없는 스키마입니다. 이행적 종속 관계. 그래서 이행적 종속 관계는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어떤 이 테이블에서 주어진 N2 student라는 테이블에서 SID가 모든 속성들을 종속시킵니다. 하나의 SID라는 키를 가지고 S네임, D네임, P네임을 종속시키는데, 아쉽게도 이 종속되는 속성들 사이에 또 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행적 종속관계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뭐냐면 P네임이 D네임, 그러니까 디파트먼트 네임을 P네임이 프로페서가 종속하는 거죠. 그래서 P가 결정이 되면, 프로페서가 결정되면 그 교수의 어떤 그 소속 학과, 즉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전공이 되겠죠. 전공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피종속되는 그런 속성들 사이에 종속관계가 다시 존재할 때 우리가 이런 걸 이행적 종속관계라고 하고요. 이런 이행적 종속관계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상현상들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교수가 어떤 부임을 했는데 아직 학생을 지도 학생을 아직 배정을 못 받았죠. 그랬을 경우에는 그 교수가 이 디파트먼트에 속한 어떤 교수가 있다는 정보 자체가 입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에 우리가 이제 이상현상 예를 들었던 세 가지 이상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적 종속 관계로 인해서 이제 이상 현상이 생기는데요. 일단 입력 이상 현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 학생이 없을 경우,
어떤 교수가 지도 학생이 없을 경우 특정 학과에 어떤 교수가 있다라는 정보 자체를 입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행적 종속 관계로 인한 입력 이상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변경 이상 현상도 마찬가지죠. 여러 학생을 우리가 지도 학생으로 두었을 경우에 이 테이블에 N2 스튜던트 테이블에 여러 번 이런 그 교수 이름과 그 교수가 속한 디파트먼트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나타나는데 만약에 어떤 교수가 디파트먼트를 바꿨거나 또는 뭐 교수 이름을 바꿨거나 했을 경우에는 여기 나타나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가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경 이상 현상이 또 생기게 됩니다. 삭제 이상 현상도 생기는데요.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 이상 현상의 반대 현상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단 한 명의 학생을 지도 학생으로 둔 교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 학생이 뭐 졸업하고 그래서 지도 학생 관계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 교수는 이 탭에 남아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수가 어떤 학과에 있다는 정보 자체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때 삭제 이상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3차 정규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3차 정규형을 이행적 종속 관계 때문에 3차 정규형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행적 그 종속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서 3차 정규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은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2차 정규형을 만들듯이 이 종속 관계가 이행적 종속 관계가 있는 걸 따로 떼내면 됩니다. 따로 떼내서 만들면은 우리가 3차 정규형으로 이행적 종속 관계를 없앴으니까 3차 정규형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의 예를 보시면 N2 스튜던트 테이블 중에서 아래 Dname하고 Pname이 종속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Pname하고 Dname을 따로 떼서 테이블로 만들어서 분리를 해주면 종속 관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삭제 이상 현상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분리를 했을 경우에 위에 이제 SID, Sname, Pname이라는 속성을 가진 테이블이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교수가 학생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제 그 테이블에서는 교수의 정보는 없어지죠. Pname이 없어지지만 결과적으로 아래 Pname은 Dname이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교수가 어떤 학과에 속해 있다는 정보 자체는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행적 종속 관계를 없애서 3차 정규형을 만들면은 앞에 이행적 종속 관계가 있을 때에 어떤 삭제 이상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 정규형으로 만들면 이상 현상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질문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1차, 2차, 그리고 3차 정규형의 조건을 서술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정규형에는 그 하나의 쉘 안에 어토믹 값만 원작 값만 집어 넣어야 된다. 하나만 집어 넣어야 된다. 여러 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1차 정규형이 있고요. 2차 정규형은 이제 부분적 종속 관계를 이제 삭제할 경우, 부분적 종속 관계가 없을 경우에 2차 정규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3차 정규형은 이제 이행적 종속 관계가 없을 때 3차 정규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제에 어떤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상 현상을 해결하는 정규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정규형의 어떤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차, 2차, 3차 정규형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